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서울시 정책이 대거 반영된 후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현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3분의 2는 서울시 정책과 겹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공약이 이미 서울시를 통해 상당 부분 실현됐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6만 호를 중앙정부 공약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매년 2만 호씩 해서 4년도 8만 호를 했잖아요. 그럼 거의 절반을 서울시가 해드리는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40%를 공약을 했었는데 우리는 내년까지 하면 30% 달성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시의 행정이 국정의 성공을 돕는다는 데 공감하고 시의 역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집권당인 문미래 정부와 서울시의 다수당인 민주당과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안을 주는.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더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디테일하게 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그걸 중앙정부에 피드백하면 선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그 존재감을 10배로 더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서울시 관계자들은 경제 민주화와 도시재생 분야에서 국정을 이끌 수 있는 계획을 소개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과 권한이 시에 대폭 위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데요. 서울시는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씻기 위해 그동안 자살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전달 체계를 연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 의원과 유족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자살 예방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가장 먼저 자살 예방 사업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자살 예방.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2배나 높을 뿐더러 하루 평균 6명이 약 4시간마다 1명꼴로 자살자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서울시가 남다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의원과 유족 대표가 모여 자살 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가진 것. 제가 사실 솔직히 자살을 시도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관심 갖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시에선 자살 예방 사업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각 부처별로 어떤 역할을 맡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각 부처들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복지부의 그게 주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교수는 자살 예방센터에서 일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일부 자치구 복지관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거나 불안한 고용 형태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능숙하게 일했던 전문가들이 다 퇴사를 하고 전문 요원도 아닌 그리고 자살 예방 사업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밖에도 자살 시도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나 사업 전달 체계가 통합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는 논의된 전문가의 토론 내용과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서울시 자살 예방 전달 체계 모형 구축과 위기 대응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히키코모리라는 말은 세상과 단절돼 홀로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를 뜻하는데요. 타인과의 교류가 없고 일과 학업도 중단한 이들은 잠재적인 고독사 위험군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1인 가구의 증가와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이 같은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가 이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3년째 방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생활이지만 이 안에서도 엄연한 규칙은 존재합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세상과 단절돼 홀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9시에는 출근. 화장실은 엄마가 출근한 12시까지 정상.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 칭하는 이들은 타인과의 만남 없이 일과 학업을 이어가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고독사 위험군에 속합니다. 1인 가구는 늘어나고 고령화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의회가 나섰습니다.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일본의 경우 민간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도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의료계에선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에도 일본에 히키코모리가 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해버렸죠. 우리나라는 사실 실태가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갈 데가 없어요. 병원 가면은 절대로 병원 가면은 나 정신병자 취급했지 하고 더 난리가 나고. 서울시 복지센터는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 예방과 치료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 사업하고 그들을 빨리 구출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의 두 가지 축으로 일본처럼 전국 단위의 지역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교육에 나서자는 겁니다. 이 밖에도 적성을 찾도록 돕는 취업 상담과 기초교육을 상담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논의된 토론 참여자들의 제안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의정활동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의정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수 의견으로 선정된 시민 의견을 실제 서울시정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지난 7월에도 데이케어 센터의 명칭 변경이나 공유부엌의 확대, 지하철 장애인 표지판 통일 등 11개 시민 의견이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습니다.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데이케어 센터. 서울시는 이 가운데 38개의 지표를 통과한 시설을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로 지정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며 비슷한 또래를 만날 수 있는 데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가족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데이케어라는 명칭이 외국어를 그대로 옮겨온 곳인데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곳이어도 한 번에 검색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정 모니터로 활동 중인 전민규 씨는 이러한 데이케어 센터의 명칭을 하루 돌보미와 같이 알기 쉽게 바꾸고 데이케어 센터 통합 사이트를 개설할 것을 제안해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습니다. 데이케어 센터가 어떤 곳인지, 뭘 하는 곳인지, 그리고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이트의 필요성을 느껴서 시민으로서 그게 저도 이런 서울시에 관련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정 모니터는 의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가운데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시의원들의 임기 내 활동하게 되는데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324명이 의정 모니터로 활동하면서 자유롭게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면 우수 의견을 선정해 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합니다. 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의정 아이디어 제안 등 시민생활 전반에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실제로 의원님들의 눈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매월 접수된 의정 모니터의 의견 가운데 우수 의견은 그 다음 달에 발표되며 공유 부엌의 확대,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의 의견이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김문수 장인홍 의원은 송곡학원 교직원을 사직하게 한 막말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영양사를 향한 교장의 사직 강요와 갑질, 막말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해당 학원의 종합감사를 진행했으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위원장이 TBS TV 김성수의 시시각각에 출연해 우위 신설선 개통과 기대 효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위 신설선은 북한산 우이역을 출발해 성북구를 지나 신설동역까지 11.4km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로 지난 2일 공식 개통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우위 신설선 개통으로 인해 부동산 호재, 지역상권 발달 등 해당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유용 서울시 의원이 지난 7일 TBS FM 서울 속으로에 출연해 청취자들과 만났습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자 동작구를 지역구로 둔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삶과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이야기했습니다. 화가가 꿈이었다는 유 의원은 봉사활동을 통해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웠고 법학을 전공하면서 법을 만드는 의회와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작구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시간에서 유 의원은 구립 어린이집과 관내 고등학교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BS FM 서울 속으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모교데이트에서는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들을 초대해 시민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육위원회 문형주 의원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 질문과 조례 제정 등 많은 안건들이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 진행 모습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현장 공개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V 화면으로만 보던 본회의 모습을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본회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방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시민과 소통하고 투명한 열린 의회를 위해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청이라고 하는데요. 방청에는 일반 시민을 위한 일반 방청, 그리고 시민 이상의 단체를 위한 단체 방청, 그리고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직원을 위한 장기 방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 방청의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 이 서울시의회 안내실을 찾아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1인당 1매씩 방청권을 받을 수 있고요. 단체 방청의 경우 의사 담당관에게 미리 접수를 해야 합니다. 네, 방청 신청 절차가 그리 까다로워 보이진 않는데요. 이렇게 신청 절차에 따라 접수를 하면 누구나 방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본회의 방청이 가능합니다.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나 방청석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제한될 수 있는데요.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방청할 수 없습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서울시의회 연간 의사 일정을 기준으로 올해 마지막 딱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는데요. 오는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277회 정례회 기간에 이 방청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방청이 제한되는 이유에는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방청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켜야 할 에티켓 수준인데요. 기본적으로 음료수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고요. 의원 발언에 대해서 찬성이요, 반대요 하는 의견 표시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또 휴대전화, 벨소리나 이런 것들이 울려서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취재를 하다가 가끔 이제 박수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 의장이 박수를 제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에티켓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방청 외에도 본회의장을 보려면 참관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참관과 방청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참관은 본회의를 볼 수 있는 방청과는 달리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본회의장 이용이 너무 많아서 일반 관람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은
서울시의회 김영한 의원이 송파구 계롱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의회를 참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의회 의원이나 5급 이상 공무원이 소개하는 경우나 참관인 소속 기관이나 단체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데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주말과 공휴일에는 참관할 수 없습니다. 방청과 마찬가지로 의사 담당관으로 미리 접수를 하면 방청과 같이 참관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 내에 질서 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관이 제한될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열린 자세로 시민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는 서울시의회의 방청 참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